콘테 감독의 리그 데뷔전이 아쉽게도 득점이 없게 되면서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컨퍼런스 리그에 이어서 콘테 감독의 리그 데뷔전에도 득점을 내주길 바랬지만 손흥민은 후반 38분에 콘테 감독이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리그 11라운드 에버턴과의 경기부터 큰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그 경기 3일 전 컨퍼런스 리그에서 베스트 11을 가동하면서 힘겹게 네덜란드 6위 팀을 제압하고 2위로 올라서긴 했는데 이틀 쉬고 훈련을 한 번밖에 하지 못한 상황에서 리그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도 똑같은 라인업을 가동한 것입니다. 도박 맞죠? 네, 축구에서 체력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다 전반전의 선수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많이 뛰면서 에버턴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건 콘테 감독의 선수들 테스트 같았습니다. 이미 토트넘 선수들에게 정신력을 강조했던 만큼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투지를 불태워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듯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정신력은 강했는지 모르지만 패스의 질과 정확성에는 물음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반전 슈팅 5개, 유효 슈팅 0. 전반전 서로 공방은 있었는데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전반전에만 5골이 나올 정도로 정말 재밌었잖아요. 손흥민도 과거의 윙어로서의 활약이 아닌 스트라이커다 보니 기회를 받기는커녕 볼을 뿌려주는 역할이 더 잦았습니다. 그럼 윙백들이 활약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레길로는 전반 마지막 45분에 손흥민과 케인으로 이어진 찬스에서 케인이 레길론에게 자로진 듯한 크로스를 보내줬는데 그냥 맞추기에 급급한 듯 슈팅으로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어차피 이 경기는 경기 내용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승리로 승점 3점을 따는 것이 양팀의 목표였습니다. 리그 2연패 중인 토트넘은 승리만 한다면 그래도 메뉴와 비등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반전처럼 이렇게 소득 없는 재미없는 경기가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는데 토트넘 끝까지 유효 슈팅 하나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보다 더욱 중앙에서 좋은 패스를 받기보다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이 되었고 콘테 감독은 후반 38분경 손흥민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경질 1년 전부터 무리뉴, 산투 감독까지 팀의 득점이 필요한 상황일 때는 손흥민을 뺀 역사가 없었는데 콘테 감독 다르네요. 토트넘은 후반 마지막쯤에 로셀소가 왼발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골대를 강타하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웅이 될 뻔했는데 정말 안타까웠고 이 골대 맞은 슈팅은 유효 슈팅으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토트넘은 전후반 통틀어서 유효 슈팅 0인 20를 또 겪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득점도 9점으로 리그 19위인데 정말 처참하네요. 그래도 콘테 감독의 수비 전술은 실점이 없었다는 것이 수학이었습니다. 또한 로메로가 홍명보같이 공격에서 질 좋은 패스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벤 데이비스는 센터백 역할이면서도 공격적이고 또 과감한 중거리 슛도 날려주고 도어티는 1년 반 동안 가장 멋진 모습을 오늘 딱 한 장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스킵도 오늘만큼은 패스 질이 쬐끔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 모두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이 다음 경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팬들도 이 정도면 나빼드라는 분위기입니다. 콘테 감독은 갑작스런 부임에도 어웨이 경기에서 무승부면 결과적으로 선방했다. 누누 감독이었으면 300% 진 경기였다. 이 정도면 다음 경기 기대해볼만 하겠다. 명장은 괜히 명장이 아니다. 팀색이 확실히 바뀌긴 했다. 손흥민의 적극적인 몸싸움이 인상적이었다. 착한 손흥민도 좋지만 요즘 손흥민은 뭔가 승리라는 목표에 집착이 있어 보여서 더 좋다. 오늘 정신무장한 에버턴 상대로 잘 싸웠다. 이 정도면 일단 첫 시작은 만족이다. 평상시 젠틀한 토트넘과는 다르게 에버턴과 맞붙어 싸우는 느낌이었다. 토트넘도 다소 과격했지만 솔직히 난 좋았다. 토트넘은 이렇게 전투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 팀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축구는 결과로 보여주는 경기니까 그래서 오늘 무승부는 값지다. 후반전 교체 직전까지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린 손흥민. 에버턴 관객들이 겁나서 야유 쏟아대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승패보다 경기 내용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장면들이 여러 군데 포착되었습니다. 전반 8분 만에
왼쪽에서 토트넘 선수 한 명이 쓰러지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전후회자 쓰기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손흥민을 가격을 했고 손흥민은 허리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휘슬까진 불었는데 경기 초반이라 그런지 옐로우 카드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손흥민이 후에 따지기까지 했죠. 에버튼은 뭔가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4연패를 막기 위한 최선인 건지 토트넘에 누구 하나 실려 나가게 하려는 건지 플레이가 대부분 매우 더티했습니다. 후반 마지막쯤엔 호이비엘의 허벅지를 찍어버리면서 퇴장을 당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완전 분노하게 되었죠. 에버턴은 관중이랑 선수들이랑 전부 미쳤나? 오늘 도가 지나쳤어. 오늘 경기는 에버턴도 에버턴이지만 심판 판정이 여러 번 의심스러웠어. 설마 에버턴 출신 뭐 그런 건 아니지? 전반에 손흥민 선수 파울은 최소 옐로우였다. 몇 번을 다시 봐도 그게 맞다. 심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에버턴 선수들에게 옐로우를 저렇게 아끼고 있는 거지? 저러다 진짜 일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에버턴이 보여준 더티 플레이는 간만에 역대급이었음. 역시 에버턴 어디 안 가는구나. 큰 부상 없이 끝난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다. 토트넘 선수들이 평소같이 양처럼 순하게 나갔으면 에버턴은 더 신나서 날아다녔을 듯. 앞으로도 이렇게 공격적인 토트넘으로. 콘테 감독도 워낙 열정적인 감독이라 에버턴 더러운 플레이에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더라. 절대 기에서 밀리지 않는 감독. 아자! 그런데 에버턴의 가장 더티한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요놈, 이 선수. 브라질 출신의 히샬리송이라는 손흥민과 등번호가 같은 선수인데 정말 야비하기 짝이 없는 플레이를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특히 후반 22분에 토트넘 박스 안에서 히샬리송과 호이비엘의 볼 다툼이 있었는데 호이비에르가 누가 봐도 핸드볼이 아닌 정상 수비를 했는데 히샬리송의 연기가 펼쳐졌습니다. 에버턴의 공격이 무산된 후 이제 충돌이 벌어졌고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연기 작작해라라면서 따지다가 로메로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토트넘의 브라질 선수 에메르송이 히샬리송을 저지했는데 이젠 갑자기 눈을 잡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와, 진짜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VAR 생긴 지가 언젠데요. 이 순간 호이비에르가 그 연기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허탈한 웃음을 지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호이비에르의 황당한 웃음이 더 재미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경기 후에는 히샬리송이 또 한 번 눈에 띄었습니다. 히샬리송과 에메르송 그리고 모우라까지 브라질 3인방이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손흥민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인사를 나누다가 히샬리송과 마주했는데 히샬리송이 거의 굽신거리듯이 손흥민에게 아이처럼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선수들에겐 연기도 경기 일부이긴 하지만 본인도 스스로 심한 걸 인정한 걸까요? 그래도 경기는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비대서 경기부터 6연승 이상을 도전할 수 있었지만 무패로 만족해야 했고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 리즈, 번리, 브렌트퍼드, 노리치 시티, 브라이턴까지 약팀들만 쭉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 A매치 차출되지 않는 선수들 훈련 엄청 해서 제발 레벨업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냥 윙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